지난 6월 이 프로그램을 통해 빅토르 최라는 한 젊은이의 이야기가 알려졌다. 그는 옛 소련 최정상의 가수였고 대중의 진정한 영웅이었다. 그는 한국인 아버지와 러시아인 어머니 사이에 태어나 1990년 28살의 나이로 죽었다. 죽은 지 5년이 지났지만 빅토르 최는 러시아인들의 가슴에 아직 살아있다. Как шатаясь, бойцы об траву вытирали мечи. 빅토르 최는 자신의 노래 전설처럼 그렇게 살다 갔다. 러시아 사람들은 신이 페레스트로이카의 대가로 그를 데려갔다고 말한다. 빅토르 최 1편은 지난달 27일 한인들이 많이 사는 카자흐 공화국 국영 텔레비전에서도 방영됐다. 이 프로그램 이후 한국에서는 빅토르 최의 붐이 일었다. 그의 음반과 전기 소설이 만들어졌다. 그가 출연한 영화 이글라가 수입됐고 한국과 러시아 합작으로 그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도 만들 계획이다. 8월 15일은 그의 사망 5주기였다. 이날 묘지에는 러시아 전역에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다. 거리 곳곳에는 추모 열기가 가득했고 텔레비전에서는 빅토르 최 추모 프로그램을 8월 초부터 매일 방송했다. 지금까지도 빅토르 최에 대한 러시아인들의 사랑이 식지 않는 것은 과연 무엇 때문일까? 이제 우리는 이 놀라운 젊은이의 두 번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에두아르트는 요즘 부쩍 바빠졌다. 추모일이 다가오면서 빅토르 최에 관한 기사거리가 많아졌다. 14살 때 처음 빅토르의 노래를 들은 에두아르트는 그때부터 그의 기사를 모았다. 5년 전 빅토르가 죽은 뒤 신문기사와 사진들은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됐다. 그의 방 안은 빅토르가 마치 살아있는 것 같다. 방 한쪽 구석에는 빅토르의 달력이 있다. 작년부터 나오지 않는 이 빅토르 최 달력을 그는 3년째 쓰고 있다. 그는 오늘 당번이다. 빅토르가 죽은 뒤 숭배자들은 그의 거리에 제단을 만들어 매일 당번을 선다. 오늘은 그의 차례다.
에두아르드는 이 거리에서 살다시피 했다. 그러나 이제 매일 오지는 못한다. 얼마 전까지 실업자였던 그에게 일자리가 생겼기 때문이다. 당번은 먼저 재단에 초를 켜고 주위를 정돈하는 일부터 시작한다. 그리곤 하루 종일 재단을 지킨다. 그러나 추모일이 다가올수록 에두아르드의 마음은 무겁다. 어렵게 구한 일자리 때문에 이번 추모일에는 묘지에 갈 수 없기 때문이다. 해마다 이맘때면 상페테르부르크역은 검은 옷에 빅토르추의 배지를 단 젊은이들로 붐빈다. 모스크바, 카자흐,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이들은 러시아뿐 아니라 옛 소련 땅 전역에서 모인다. 출발지는 다르지만 같은 목적지를 가진 젊은이들. 이들은 며칠 밤을 기차로 달려왔다. 빅토르추의 노래는 이들을 하나로 묶는 끈이다. 상페테르부르크역에서 이들의 재회는 시작됐다. 추모 음악제 준비가 순조롭지 못하다. 포스터도 나흘 전에야 붙여졌다. 이번 음악제는 팬들의 힘으로 겨우 이루어졌다. 오주기 추모 공연은 렌사베타 대극장과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모스크바 공연은 취소됐고 렌사베타 공연도 그나마 팬들이 나서서 겨우 이루어졌다. 빅토르추가 죽은 뒤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빅토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했다. 그 약속은 5년 만에 깨어졌다. 갈등이 있었어요. 돈 때문이었죠. 그래서 빅토르의 매니저였던 저와 팬들이 나서서 겨우 콘서트를 살려냈습니다. 음악가들은 대부분 무료로 출연하겠다고 했고 표도 아주 싸게 팔았습니다. 빅토르를 위해 많은 사람들이 나서서 도와줍니다.
추모음악제는 빅토르가 죽은 이듬해부터 매년 8월 15일에 모스크바 올림픽 경기장이나 대규모 야외 공연장에서 열렸다. 해마다 3만 명 이상의 팬들이 추모음악제에 참가했다. 공연 수익금은 주로 아마추어 음악가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여졌다. 빅토르츠의 추모 공연에는 그동안 유리 셰프추크를 비롯해 러시아 최고의 가수들이 무료로 출연해왔다. 그동안 빅토르츠의 음악적 스승으로 불리는 보리스 그레벤스코프는 매번 모습을 나타냈다. 그러나 이들은 금년 5주기 추모음악제에는 참가하지 않았다. 음악제를 통해서 팬들은 그의 노래를 듣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음악제를 이용해서 돈을 벌려고 하죠. 빅토르의 영혼을 파는 추모 공연은 더 이상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추모 공연을 둘러싼 갈등 때문에 실망이 크지만 팬들이 나서서 그나마 조그만 자리라도 마련해 무척 다행스럽습니다. 앞으로 빅토르 재단 같은 걸 만들어서 추모 음악제를 좀 더 조직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차트카는 빅토르가 화부 생활을 하던 곳이다. 그가 죽은 뒤 이곳은 팬들의 순례지가 됐다. Красно-желтых дней начнется и кончится зима. Горе ты мое от ума, не печалься, гляди веселей. И я вернусь домой со щитом, а может быть на щите. 빅토르츠의 신화는 감차트카에서 시작됐다. 어둡고 침침한 지하 보일러실에서 그는 가사를 쓰고 곡을 만들었다. 노래는 고독한 화부 생활을 지탱해주는 유일한 위안이었다. 훗날 빅토르는 이곳에서 느낀 것들을 직선적이고 사실적으로 표현했다. 그래서 그의 노래는 진실했다. 지금은 다른 사람들이 일하지만 그의 물건은 그대로 있죠. 빅토르는 여기 앉아서 기타를 쳤어요. 저기선 석탄 푸는 일을 했고요. 보다시피 지금은 엉망이지만 이곳에서 숙식을 해결했죠. 안드레이는 빅토르가 화부 생활을 할 때부터 팬이었다. 3년 전 그는 이곳의 이름을 따서 지은 감차트카라는 그룹을 결성하고 빅토르의 노래를 부른다. 이것은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겨울에만 사용하지만 빅토르는 여름에도 이곳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Потому что зимой здесь наведут порядок просто и все будет. Здесь просто посуда находится, видите, там раковина. 여기는 그릇 씻는 곳이고 Там даже душ. 또 이 일을 마치고 Здесь моются, 샤워를 하는 곳이기도 했죠. понимаете? После работы. Работа тяжелая. 그리고 이곳은
화장실이고요. 감차트카의 화부에서 최고의 인기 가수로 성장한 것이 그의 첫 번째 신화라면 두 번째는 러시아 락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다. (60년대) 말 소련의 서구의 락 음악이 처음 상륙했을 때 당시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락 음악을 자본주의 언어라 규정했다. 언더그라운드로 명맥을 유지하던 락 음악이 70년대 중반부터 점차 확산되기 시작한다. 70년대 말 보리스 그레벤스코프는 서구 락을 흡수해 러시안 락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 (80년대) 중반 소련의 개혁과 개방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락 음악계는 부분적인 자유가 허용됐다. 80년대 후반 빅토르는 개혁의 가속화를 요구하는 빼려면 변화라는 노래를 불렀다. 자유를 갈망하던 러시아인들의 호응은 엄청났다. 페레스트로이카는 그를 한 시대의 영웅으로 만들었다. 러시아에서 락 음악은 민주화의 열망을 상징합니다. 91년도에도 군부 쿠데타를 저지한 후 시민들은 광장에서 대규모 락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러시안 락은 1989년 붉은 물결이라는 앨범을 통해 처음 서방 세계에 알려졌는데 이때부터 빅토르는 페레스트로이카와 관련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빅토르 최가 죽은 후 일본에서는 빅토르 최의 팬클럽이 결성됐다. 이 팬클럽에서 만든 빅토르라는 잡지를 통해 일본과 러시아 락 동호인들의 교류가 시작됐다. 그의 죽음은 러시안 락을 서방 세계에 전파하는 계기가 됐다. 초창기 빅토르는 댄스 락을 구사했다. 187cm의 큰 키가 뿜어내는 강한 율동은 팬들을 사로잡았다. 이후 그의 음악은 러시안 특유의 정서를 담은 포크락으로 점차 변화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가늘었죠. 그러다가 중저음의 목소리로 변해갔죠. 빅토르는 때로는 전쟁의 슬픔, 때로는 젊은이들의 순수한 사랑을 노래했어요. 아주 다양했죠. Война без особых причин, война тела молодых, лекарства против морщин. Группа крови на рукаве, мой порядковый номер на рукаве. Пожелай мне удачи в бою, пожелай мне. Телефон на всех голосах говорит пока. Пора. И пальто на гвозде, шарф в рукаве и перчатки в карманах шепчут подожди до утра. До утра. И когда я вернусь я скажу одно лишь слово. 빅토르 최. 그는 때로는 자유에 대한 열망, 때로는 젊은이들의 순수함을 노래했다.
변화하는 시대와 그의 노래가 그를 러시아의 신화로 만들었다. 미하일과 그의 딸은 추모제에 쓸 빅토르의 초상화를 만들고 있다. 미하일은 빅토르의 쉐로브 미술학교 동창이다. 빅토르는 러시아 최고의 쉐로브 미술학교에 입학한 지 1년 반 만에 퇴학당했다. 당시 금지됐던 락그룹을 조직하고 콘서트를 열었기 때문이었다. 그땐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항상 뛰어다니고 축구도 같이 했습니다. 빅토르는 저녁마다 자신의 노래를 불렀고 우린 그때도 그의 노래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빅토르체를 좋아해요? 네. 왜 좋아해요, 빅토르체를? 네, 가사도 좋고 노래도 좋아요. Поровни, чтобы вот, только широкое не делай, чтобы одинаково эта ширина, это не было. Вот это шире, 아, 1700만 인구의 카자흐 공화국은 카자흐인을 비롯해 러시아인, 투르크인 등 다양한 민족들로 구성되어 있다. 91년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후 카자흐 정부는 예술을 국가 통합의 수단으로 활용해왔다. 카자흐스탄이 낳은 위대한 시인 아바이 탄생 100주년 행사를 대대적으로 펼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고리끼 공원 전시관에는 아바이상을 비롯해 9세기부터 20세기까지 카자흐족을 빛낸 인물들의 밀랍상이 있다. 알마타 국립박물관에 있는 밀랍상들은 카자흐 정부의 예술 정책에 따라 전국 순회 전시를 하고 있다. 시인이자 수학자인 알파라비를 비롯해 13세기 이 지역을 통치한 징기스칸 등 모두 13명의 인물들 중 예술가는 7명이다. 20세기 인물로는 유일하게 빅토르 최가 있다. 빅토르 최 옆에는 도스토옙스키가 있다. 도스토옙스키는 이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며 작품 활동을 했다. 빅토르 최는 이곳 출신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때부터 카자흐에 살았기 때문에 이곳에 전시됐다는 안내인의 말이다. Значит, мать русская, отец кореец, уроженец Зеларды, он, да, считается у нас. Ну, кореец, в общем-то, считается по отцу нация. Вы знаете, придя в этот музей... 박물관 가이드는 그 아버지가 한국 출신이란 걸 강조하지만 우린 그가 카자흐 사람이라 생각해요. Как вы думаете, какой нас он принадлежит? 물론 러시아 사람이죠. 유럽 사람 같잖아요. 러시아 사람입니까? Вы русский? 네. 그렇습니다. 빅토르체는 어느 민족이라고 생각을 А 하세요? вы как думаете, какой нас принадлежит, мне кажется? 글쎄요, 우리 민족 같은데요. 곡도 잘 만들고 특히 가사가 좋아요. 이처럼 각 민족이 빅토르 최를 서로 자기 민족의 문화적 상징이라고 내세운다. 알렉산드르 최, 그는 한인 3세다. 그에게 빅토르 최는 분명한 한인이다. 그는 빅토르 최의 노래만 부르는 가수다.
카자흐 공화국에 사는 10만 한인들은 빅토르가 한인임을 자랑스러워한다. 빅토르도 알마타를 좋아했다. 최전성기였을 때도 이곳에서 2번이나 공연했다. 그래서 이곳엔 유난히 그의 팬들이 많다. 알마타의 팬들은 지난 7월 빅토르의 생일을 맞아 추모 콘서트를 열었다. 카자흐 공화국 전역에서 30여 개 락 그룹들이 참가해 빅토르 노래 경연 대회를 열었다. 빅토르의 노래는 어릴 때 제게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우선 노래가 좋았고, 물론 그가 한인이란 점도 작용을 했습니다. 이 안경은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겁니다. 빅토르가 여기서 영화를 찍을 때 썼던 건데 그가 촬영장에서 제게 줬습니다. 영화 이글라를 카자흐스탄의 알마타에서 찍었는데 빅토르는 알마타의 존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빅토르는 항상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이 용그림은 87년인가 88년 새해 첫날에 즉석에서 그려 제게 선물을 했어요. 빅토르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했는데 항상 동양적인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무나 석고 같은 걸로 동양의 모습들을 조각하기도 했죠. 빅토르의 노래와 작품들에 담겨있는 동양적인 정서는 할아버지 최승준 씨의 영향이 컸다. 그의 작품엔 할아버지가 자주 등장한다. 1918년 함경북도 명천에서 만들어진 원주 최씨 족보. 빅토르 최의 뿌리를 알 수 있다. 최승준 씨의 아버지 최용남은 1900년대 초 러시아로 이주했고 한반도에서 이 가족의 역사는 이렇게 끝났다. 취재팀은 지금까지 한인 3세로 알려진 빅토르 최가 한인 4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홍범도 장군의 묘가 있는 크질오르다시 한인 공동묘지. 이곳에는 1937년 스탈린 시절 강제 이주된 한인들이 묻혀 있다. (85년에) 사망한 빅토르 최의 할아버지 최승준 씨의 묘지는 의외로 초라했다. 아버지는 죽기 전까지 KGB에서 일했어요. 대학에서 스탈린 장학금을 받고 최우수 졸업을 했죠. 한인으로는 드물게 KGB에서는 소령까지 올라갔죠. 그때 당시에 KGB에 들어가면 어려웠는데 그 사람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KGB에 들어가서 아주 일했는데 대학에 그 KGB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평판이 나빴는데 이 사람은 그 아주 고려 사람들 사이에서 인망이 높았고 사람들이 그를 몹시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역시 사람들을 존경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선노라고 나오는 시집에 그가 시도 발표했습니다. KGB에 들어간 사람은 창작 사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명 최민이라고 하고 시를 썼는데 특히 노래를 잘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문학적 소질하고 그 노래에 대한 소질이 그 빅토르 최에게 이제 그 넘겨지지 않았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스크바 교외에 위치한 까뇽꼬바 지역은 방 한 칸의 서민 아파트촌이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오늘은 빅토르의 막내 삼촌 레프의 생일이다.
빅토르츠의 할머니는 이 레프 삼촌과 살고 있다. 막내 삼촌 레프는 얼마 전까지 크질 오르다 대학의 경제학 교수였는데 지금은 모스크바의 고려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 빅토르의 아버지와 형제들은 모두 모스크바 레닌그라드 대학을 졸업한 지식층이다. 그러나 아버지 최승준 씨가 KGB에서 근무했던 때에 비하면 생활이 많이 어려워졌다. 할아버지는 자주 레닌그라드 댕기고 해마당 만났을 수 있어요. 빅토르츠가 좋아했습니까, 할아버지를? 좋아했었죠. 아주 중요했었죠. 할아버지 있었다면 아예 죽었을 수도 있습니다. 빅토르츠가 죽었을 때 할머니 마음이 어땠어요? 너무 울어서, 예, 너무 울어서. 그래도 할 수 없었지. 어휴. 그저 아무 별 삶이라도 죽음 극복입니다. 취재팀은 빅토르츠가 한국에 대해 언급한 자료를 어렵게 찾아냈다. 빅토르츠는 한국에 오고 싶어 했다. 그는 89년 한 일본 신문과 인터뷰에서 한국의 조용필을 잘 알고 있고 9월 한민족 체육대회 때 방한하고 싶다고 했다. 그리고 한국말은 못하지만 88년 서울올림픽 때 뜨거운 동포애를 느꼈다고도 했다. 빅토르츠. 그는 90년 8월 15일 내한 공연을 2달 앞두고 죽었다. Потом существует очень много одиноких. 처음엔 믿지 않았어요. Для них важно 영혼 결혼이란 게 не сама 그저 физическая, 꿈이나 환상일 뿐이라고 такая 생각을 했어요. духовная какая-то связь, которая 빅토르의 поможет 팬들 중엔 ей 그의 아내가 되고 싶어하는 여자들이 осознать 많았거든요. себя, 처음 알라 바락사를 만났을 때 увереннее. 그냥 그 얘기를 듣는 게 Эти 흥미롭더군요. рассказы и вот эти истории помогают им в жизни, мне кажется. Им становится легче. 그런데 알라는 좀 달랐어요. Потому что есть 뭐랄까 좀 특별했고 говорить, кому выложить свои 호텔에서 청소를 했는데 착실한 여자였어요. удачные моменты. 믿을만 했죠. И вот это мне 그래서 представляется 빅토르의 영화에 출연을 시켰어요. (14일) 오전 11시 우크라이나 공화국에 사는 알라 바락사가 도착했다. 빅토르와 영혼 결혼한 여자다. 그녀는 취재팀의 접근을 무척 꺼렸다. 알라는 1년에 한두 번 빅토르의 생일이나 기일에 상페테르부르크에 온다. 그녀는 빅토르의 어머니 집에 묵는다. 그녀가 상페테르부르크에서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러시아 정교회 교회다.
빅토르가 죽은 뒤 일주일이 지난 90년 8월 23일 하늘에서 빅토르의 아내가 되겠느냐는 소리가 들렸다고 했다. 그녀가 네라고 하자 당신은 이제 빅토르 영혼의 아내다라는 응답이 왔다고 한다. Какими судьбами? Здравствуй, моя хорошая. Ой, Господи, Боже мой, 100 лет не видела. Соскучилась? Не могу прямо так. 알라는 빅토르와 영혼 결혼을 한 뒤 한 달 동안 이곳 빅토르츠의 어머니 집에서 살기도 했다. Ну, давай посидим. Ой. 빅토르가 죽은 뒤 많은 여성 팬들이 그의 어머니 발렌티나 츠를 찾아왔다. 그들은 빅토르와 영혼 결혼을 했다고 주장했다. 알라도 그중 한 사람이었는데 빅토르의 어머니는 이상하게 그녀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한다. 알라는 빅토르의 집에 올 때마다 그가 쓴 시를 가져와 어머니에게 읽어준다. Я знаю, все скоро минет, всталь кинет, за порогом ночь. И мала недотрога, собираясь в дорогу, не забудь всем сказать, что любишь, и ответ услышишь точь-в-точь. Не кричи, не кайся, и дорога знает шаг твоих стоп. Милая, милая моя, милая, милая моя, я в ответе за тебя и за ночь. Луна нам дорогу освещает, она. Первым разом было мое желание. 그가 내게로 빅토르가 죽은 뒤 일주일 뒤 8월 23일 내게로 왔어요. 처음에선 그를 빨리 잊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10월 11일 하늘에서 빅토르와 나와의 결혼이 맺어졌다는 소리가 들렸고 저는 운명적으로 받아들였죠. 아들이 죽은 후 영혼 결혼을 했다는 여자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중에 라리사 제쿠타노바는 빅토르에게서 시를 받았어요. 이렇게 신문에도 크게 났죠. 신문에는 빅토르가 천국에서 시를 보낸다라고 쓰여 있어요. 라리사는 러시아 전역에 알려지고 TV에도 출연해서 빅토르가 살아있음을 증명했죠. 라리사는 이걸 나한테 보내왔어요. 이게 그녀가 부른 노래인데 제 얘기도 들어있죠. И волнуюсь я вроде напрасно. Я же вижу, живешь ужасно, Наташа. Наша землячка Лариса Джигутанова вот уже 4-й год контактирует с потусторонним миром. По словам Ларисы, безвременно ушедший из жизни певец Виктор Цой передает ей музыку и тексты своих песен. 라리사에게 생긴 이 이상한 현상은 러시아 언론에서도 크게 다뤄졌다. На 9-й день у нас произошло с ним общение. 빅토르가 죽은 지 9일째 되던 날 그와의 교류가 시작됐어요. Работу с ним. 그 다음부터 규칙적으로 가사를 받아 적었어요. Регулярно начали даваться мне тексты с мелодией. 주제는 여러 가지였어요. 가까이는 엄마와 아들에 대한 것, 그리고 인간애와 러시아의 사회상을 담은 것들도 있었죠.
빅토르가 죽은 뒤 생긴 불가사의한 현상들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도 확인할 수도 없다. 왜 하필 나한테 왔는지 물었더니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더군요. 믿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죠. 시집을 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Мы слышали, что у вас есть данные стихотворения, посвященные. Есть изданные, но они еще 2권이나 나왔죠. не Вы не совсем могли вышли из показать списка. сейчас? 지금까지 불러준 시는 모두 500편 정도 되는데 요즘도 금요일마다 그가 시를 불러줍니다. Ну, которые по тематике подошли. Вместо 5 городов вела города. Наш древний союз разрушенных стен. Каждому мало, надо всем синева. 빅토르가 죽은 뒤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4년 동안이나 그의 묘지에서 살았고 수많은 여인들이 그와 영혼 결혼을 하거나 영혼의 교감을 나눈다고 주장한다.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도 이런 불가사의한 현상들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 이들이 이런 현상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점이다. Вместо 5 городов вела. 이 200여 명의 팬들이 밤새 빅토르의 묘지를 지킨다. 그를 추모하는 의식은 늦은 밤에도 행해진다. 사흘밤을 이곳에서 지낸 소녀도 있다. 그에게 꽃 한 송이를 바치기 위해 사할린에서 일주일을 기차로 달려온 소녀도 있다. Кристи, ну успокойся. Кристина. Поезда мы опять в проводник, выдаст ее и чай. Но странный стук зовет дорогу. Может сердце, может стук в дверь. И когда я вернусь на пороге, я скажу одно лишь слово. Мои друзья всегда идут по жизни маршем. 15일 묘지는 온통 검은 물결이다. 검은 옷에 빅토르츠의 배지를 단 젊은이들이 러시아 전역에서 모였다. Не остаться в этой траве,
빅토르 최의 묘비 옆에는 러시아 전쟁 영웅의 묘가 왠지 초라한 모습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참배객들이 빅토르 최의 묘지로 달려든다. 참배객 중에는 모스크바에서 온 여자 국회의원도 있다. 오전 10시 부인 마리안나가 도착했다. Последний герой, ну, как обычно, сыграл по-турецки. На 2 часа кино, а во втором концерт. 빅토르의 아들 샤샤가 달려간다. 샤샤의 할아버지다. 카잔시에 사는 빅토르 최의 아버지 최동열 씨는 아들의 묘지에 오기 위해 꼬박 이틀간을 자동차로 달려왔다. 먼저 간 아들의 묘비에 꽃을 바치는 아버지 최동열. 그의 슬픔은 묘지를 가득 메운 그의 팬들이 느끼는 슬픔과는 또 다른 것이다. 아버지 최동열 씨는 빅토르 최가 사망한 뒤 한동안 그 슬픔을 술로 달랬고 어머니 발렌티나 최와 이혼했다. Еще одну. Вот здесь, вот на эту еще одну поставь. Возьмите вторую поставьте.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Какое у вас ощущение? Дело в том, что вот видя столько почитателей, вот, 아들이 우리에게서 완전히 떠난 것 같지 않습니다. людей любящих, у меня такое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он 그를 좋아하는 팬들을 보니 полностью умер. 아직 아들이 죽은 것 같지가 않습니다. всех людей. И вот то, что 지금껏 아들을 기억하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있으니 сохранили его в своих сердцах, меня это просто 팬들은 항상 저를 감동시킵니다. 여기 얼마 만에 오셨습니까? вселяет надежду. Это ежегодно. Вот 예, 매년 옵니다. 올 때마다 비극적이고 고통스럽습니다. 오전 12시경 상페테르부르크 루빈슈타인 거리에 빅토르의 초상화를 든 행렬이 지나간다. 라카페는 진보적인 음악의 산실이자 빅토르의 주요 활동 무대였다. Может, сердца, может, стук в дверь, и тогда я обернусь на пороге. 빅토르 최의 장례식 날 이곳에선 성대하게 추모 행사가 치러졌다. 그 후 매년 기일이 되면 이곳 라카페에서는 빅토르 최의 추모 행사가 열린다. Черная
чернилами или краской написано было. 빅토르의 노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죠. Я был очень приятно. 특히 지금 젊은이들은 어떤 의미에서 방황하고 있어요. 그의 노래는 우리에게 희망과 용기 그리고 위안을 줍니다. 전 빅토르가 영원하다고 믿어요. 어딘가에 살아있을 겁니다. 그는 정직하고 정의로운 사람입니다. 노래 가사를 들으면 알 수 있죠. 그는 진실된 삶을 노래했어요. 추모 음악제가 열리는 렌사베타 대극장. 3시간 전부터 팬들이 모이기 시작한다. 추모 음악제 입장권은 이미 다 팔렸다. 매표소에서는 추모 음악제 기금 마련을 위해 빅토르 최의 악보와 책을 팔고 있다. 오후 6시 추모 음악제가 시작된다. Я надеюсь, что все вы, что наша питерская публика оценит то, что они услышат, а есть что послушать в контексте сегодняшнего концерта. Итак, на сцене группа «Виктор». 검은 옷에 빅토르 최의 배지를 단 그룹 빅토르가 첫 순서다. 빅토르가 죽고 난 후 결성된 이 그룹은 그의 목소리와 몸짓을 그대로 흉내낸다. 이번 추모 음악제는 빅토르의 팬들이 만들었다. 가수도 관객도 모두 그의 숭배자들이다. 빅토르 최의 얼굴이 나타나자 극장 안은 팬들의 열기로 가득 찼다. 대부분이 빅토르가 죽고 난 뒤 그를 알게 됐을 어린 팬들이다. 시대가 바뀌어도 빅토르의 노래는 살아있다. 언젠가는 그도 전설 속의 인물이 될지 모른다. 그러나 러시아인들의 가슴 속에 그 이름은 영원히 살아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마지막 영웅 빅토르 최로. Только ты почему-то грустишь.
поют. Только ты один молчишь, потерял аппетит и не хочешь сходить в кино. Ты идешь в магазин, чтобы купить вино. Солнце светит и растет трава, но тебе она не нужна. Все не так и все не то, когда твоя девушка больна. Когда твоя девушка больна. Когда больна. Ты идешь в магазин, головою паник, как будто иссяк чистый горный родник. Она где-то лежит, ест мед и пьет аспирин. И вот ты идешь на вечеринку один. Солнце светит и растет трава, но тебе она не нужна. Все не так и все не то, когда твоя девушка больна.